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소설 4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 권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다산 책방에서 나온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책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짧은 텀을 두고 다시 읽은 책인데요.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이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 장면을 읽고 좀 빠르게 다시 읽고 나서 소개를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안에 오랜만에 두 번을 읽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세탁소를 배경으로 해서 국가 권력의 용인과 묵인, 협조 아래 이루어진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선택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실제 줄거리를 보면 석탄 판매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펄롱, 그리고 그의 가족, 마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 막달레나 세탁소를 상징하는 수녀원에 대해 펄롱이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보고 갈등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위선인데요. 내용의 진행을 보면 여러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녀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녀원을 비롯한 여러 연결된 힘의 세력들 때문에 알지만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전체가 위선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펄롱이 이 위선을 발견하고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갈등,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 묘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롱이 이와 같은 선택을 생각하는 과정의 기저에는 이 사소한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소한 것들의 작용이 설득력 있게 독자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펄롱의 생각과 선택들에서 좀 용기를 얻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가장 앞에 1916년에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이 발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문과 뒤에 있는 다른 장면들을 좀 다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 읽을 때 발견을 하게 되면서 클레어 키건이 국가 권력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이 수많은 착취와 희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 고민과 마음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설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두 번째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입니다. 출판사는 레빗톨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작가님 부부를 소설 속에 재구성해 두었고요. 줄거리는 다양한 해양 생물체를 둘러싸고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SF 판타지이자 저항기인 책입니다. 목차의 경우에도 문어, 대게, 상어, 개복치, 해파리, 고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해양 생물체를 기반으로 기후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에 두고 있고요. 이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노동, 노인, 장애에 대한 주제들도 포괄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들만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고
그리고 무거운 소재이자 무거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토리의 진행이라던가 장면에서 굉장히 유머러스함이 톡톡 이렇게 튀는 책이어서 심각하지만 웃긴, 그러게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 또 힘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유머러스함이라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웃겼고 기억에 이제 남은 스토리는 두 번째 편인 대게인데요. 예브게니라고 하는 러시아 대게가 이제 나오고, 이 대게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웃겼고 예브게니가 굉장히 귀여웠다. 예. 그래서 이 소설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은 천연덕스럽게 무언가 좀 읽고 넘어간 느낌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제가 읽었을 때 다루고 있는 주제들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가닿지 않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이 심사숙고되지 못한 결정으로 행동이 옮겨지면서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망한 결과들 때문에 또 저항감들, 반발들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 흐름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지금 이 기후나 생태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에도 나와 있어요. 이 작가님이 느끼신 무기력감에 대한 표현들이. 그런데 이 소설을 끝까지 이렇게 읽고 나면 그럼에도 좀 힘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앞으로도 지난한 과정인 이 주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고 지난한 과정을 가더라도 조금씩 중간중간에 웃으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해나가도 괜찮겠다. 어려운 거 한다 그래서 항상 찡그리고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해준,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황무가 작가님의 말없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출판사는 레빗톨입니다. 책은 관동 대지진과 관동 대학살 이야기를 SF 소설로 풀어낸 책입니다. 감상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역사적 사건과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스케일이 큰 책이었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관동 대지진이나 관동 대학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제강점기 1920년대의 이야기를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좀 느껴지는 바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소설이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들과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소설에서 다룸에 있어서의 활용이 굉장히 탁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 미노와 다카야 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두 인물이 관동 대지진 직후의 상황으로 타임 루프를 해서 그 상황에 여러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끼치면서 그 당시에 관동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망을 해주고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SF 소설이다 보니까 다룸에 있어서 소재만 이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실제로 읽어보았을 때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필요한 태도와 깊이가 굉장히 선명히 잘 보였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오늘 주제인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과 좀 연결을 지은 이유는 이 책의 결말 때문이에요. 이 책의 결말 부분에 보면, 이제 결말 자체라기보다도 이 결말 부분에 보면 민호와 다카야의 관계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희망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으로 하여금 좀 느껴지는 바가,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특히 한일 사이의 역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진실이 밝혀지고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고 화해가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방향성이 가장 희망적인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암시해주는 부분으로 읽혀져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향을, 근데 사실 새로운 마음은 아니기는 해요. 새로운 의견이나 방향은 항상 그걸 가져야 한다고 공부해 왔으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좀 보험을 시작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좀 가능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잡을 수 있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거나 미화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또 일본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 역사관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제 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화가 안 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화가 정확히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화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과 더 함께 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사려 깊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향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이주란 작가님의 해피엔드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이주란 작가님의 다른 책과 비슷하게도 주인공인 기주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책들에서는 갈등 요소, 그날, 그 사건 등 흔히 이제 암시적으로 표시만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 양상이 분명히 좀 있었던 소설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요소, 갈등 내용을 좀 보시면, 기주가 이제 친구 원경과 다툼을 한 이후에 연락을 끊은 것, 그리고 기주의 어린 시절 어머니, 가족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등 요소로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기주의 일상에 끼어 있는 먹구름들에 대해 이면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이 기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자체, 행동들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기주가 이 갈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집중이 되기도 하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주의 일상을 또 보여주는데요. 갈등 관계와 이 기주의 일상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특히 일상에서는 기주가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이 일상들, 관계성들을 잔잔히 보여줌으로써 소설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천천히 용기가 필요한 일에 대해 움직일 수 있도록 충전을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면서 실제로 움직임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주 또한 이 소설 안에서 두 갈등 요인에 대해 분명히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당장의 결과가 소설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나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기주가 결국에는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기주를 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미 해피엔드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기주의 생각, 그리고 선택, 결과, 해피엔드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연결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특히 이주란 작가님의 책을 한 2년 사이에 열심히 이제 나올 때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이주란 작가님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또 추천을 해보는 책입니다. 오늘 4권의 책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4권의 책은 그냥 3월 추천책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까지 포함해서 5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를 하려고 이러고 보니까 이 4권이 3월에 좀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 스토리적으로나 작가님들의 이 메시지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느껴지는 바가 좀 응원을 받는 느낌들이어서 이렇게 4권으로 묶어서 소개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렇게 응원을 받은 책들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른 시기보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